안녕하세요. 예피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하면서 우리의 일상은 역사 이래 없었던 개인의 고립화가 심화되었습니다. 각국의 정부들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이며 국민의 건강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이동을 제한시키고 대규모 모임을 금지했고 도시 전체를 통째로 봉쇄하기까지 했습니다. 사무실과 휴식공간, 헬스클럽과 학교가 집이라는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되어 버렸습니다. 휴대전화를 추적하고 인공지능, 안면 인식 기술을 활용해 감시 기술을 강화 발전시켰습니다. 우리 삶이 중점에 놓여 있는 휴대폰은 사실상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닙니다. 스마트폰은 카메라와 GPS, 마이크가 장착되어 사실상 감시 위험에 노출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럼 스마트폰이 어떻게 우리를 감시할까요? 모바일 네트워크 심 카드 운영자는 우리가 방문한 웹사이트, 우리가 누구에게 언제 무엇을 말했는지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가로채서 기록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 인터넷 공급자의 경우 서비스 일부로 도메인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면 네이버.com이라는 도메인 이름에 대한 IP 주소를 변환한 기록을 말합니다. 그래서 공급자도 도메인 시스템 트래픽을 기록할 수 있고 본질적으로 전체 검색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이동 네트워크 사업자는 전화기에 전원이 켜져 있고 네트워크가 접속될 때마다 가입자의 전화기가 있는 위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으며 송전탑이 특정 휴대전화에서 감지되는 신호 강도를 모니터링하여 해당 전화의 위치를 계산해냅니다. 이런 종류의 추적을 이용하여 공식, 비공식으로 외국 정부가 사용자 데이터를 비밀리에 접근하기 위해 이동통신 사업자 시스템을 해킹하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반정부 시위에 휴대전화를 소지한 모든 사람의 목록 작성을 위해 이 송심탑 덤프, 즉 타워 덤프를 사용했습니다. 타워 덤프는 감시 요청 프로그램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정부가 이동통신사에 특정 시간에 특정 지역에 있던 모바일 장치 목록을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멀지 않은 장래에 크리스천은 우상에게 경배를 하지 않거나 666이라는 표를 받는 것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탄압과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때 신분 보장에 위협을 받는 위치나 자유에 대한 침해가 예상되는 장소, 그리고 추적의 위험이 따르는 곳에는 핸드폰을 지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기억해 두세요. 또 IMSI 캐처를 통해 모바일 트래픽을 식별하고 구분할 수 있습니다. IMSI는 International Mobile Subscriber Identity의 약자로 국제 단말 가입자 식별을 말합니다. 임지는 전세계 이동통신 가입자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아이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을 하면 단말기와 함께 유심카드를 받게 되는데 임지 캐처는 주변 휴대폰의 임지 번호를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을 사용하여 문서를 유출해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스마트폰의 감시 기능이라고 말한다면 외부로부터의 감시 기능에 해당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중국은 세계 최대의 감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세계 절반 이상의 감시 카메라가 중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인 차이나 파일의 보고서를 따르면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안면 인식 카메라와 감시에 관련된 유지 보수를 위한 국가 주문량이 1900%가 증가를 했고 2004년부터 2020년 5월까지 감시 기술과 관련된 정부의 주문 수는 7만 6천 건에 달합니다. 원래 중국은 처음 감시 시스템을 시작할 때 작업 단위라든가 거주 등록 시스템 또는
비밀 정책 파일 등의 수동적인 시스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는 국가 감시 시스템을 다양한 수준의 데이터로 융합 활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가장 눈에 띄는 융합 프로그램 중 하나는 국외정보처에서 2015년에 시작한 샤프아이즈인데, 감시 카메라와 차량 번호판, 인식 카메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공 및 개인 비디오 감시 시스템은 병원, 학교, 유흥장소, 호텔, 인터넷 카페, 주요 교차 도로 및 상점 등에서 얼굴 및 기타 속성을 수집하고 맥주소, 전화번호 및 위챗 계정의 아이디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먼저 위의 정보들을 가지고 지리 정보 소스와 결합한 다음 이 데이터를 신장 및 4개 이상의 성에 존재하는 사회자원 통합 플랫폼으로 전송하여 개인의 신원을 파악합니다. 즉, 얼굴 및 차량 인식 데이터를 결합하고 이것을 개인 및 공공 비디오 소스와 대조합니다. 이 융합 프로그램은 정부에 대항하는 개인과 반체제 인사들, 그리고 테러에 연루된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감시 및 관리하는 데 활용합니다. 신장 자치구에서는 추가 감시, 불법 구금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인공지능 대량 감시 시스템에 있어서 선도적인 위치에 있는 것은 첫째, 차세대 인공지능 개발 계획과 기술 우위에 있는 여러 업체가 다양한 형태로 기술 개발을 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는 유니콘, 하웨이, 하이크비전, 다호아, ZTE, 센스타임, 맥비, 클라우드워크, 이투 등 안면 인식 기술 분야에서 선도적인 업체들이 포진되어 있는 게 그 이유입니다. 2023년까지 중국의 안면 인식 세계 시장 점유율은 44.59%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둘째, 중국의 감시 시스템은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소수 민족을 상대로 제약 없이 감시 탄압하면서 테스트장으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신장 위구르 지역이 자유로운 기술 플랫폼의 실험 연구소의 장이 되어 첨단 기술 발전이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중국은 인공지능 감시 기술을 63개국으로 수출했고, 중국 기업으로부터 기술을 전수받은 국가들은 베네수엘라, 에리트레아, 케냐, 세르비아, 스리랑카,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이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은 디지털 전체주의 메커니즘 수출을 의도적으로 전 세계에 조장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중국의 인공지능 감시 시스템은 사실 악마의 통제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반해 서방 국가들의 상황은 어떨까요? 2022년 2월 4일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이어 2024년 파리 올림픽 때 유럽 주최자들은 스포츠 경기의 생체 인식 대량 감시 시스템을 확대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정치인들은 사실상 사생활 침해, 표현의 자유 제한, 사회 분열과 차별을 의도적으로 용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는 현재 감시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파리 올림픽을 통해 생체 인식, 대규모 감시가 확립되어 고착화된다면 유럽은 중국식 유럽으로 바뀌게 됩니다. 현재의 개발 속도로 볼 때 서방 국가들은 감시 시스템의 파괴적인 부작용을 막아내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2019년 팬데믹을 거치면서 자유민주적인 제도가 망가져가는 것을 경험했고, 이상적인 이민 국가였던 오스트레일리아와 캐나다가 2019년 팬데믹이 발생했을 때 자국 및 탄압에 앞장서서 자유와 인권이 무너지는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여러 가지 법적인 제한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 국가든 민주주의 국가든 모두 인공지능 감시 도구를 사용하여 자국민의 행동을 추적, 감시, 예측하고 사회적 통제를 위해 이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